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한중 사람 대신 택배만 오간다. 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여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뭐냐? 지금 베이징행 지금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베이징에 갈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꽉 차서 줄을 한없이 이렇게 길게 늘어서야 되는 거일 텐데 텅 비어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보겠습니다. 한중 항공노선 이용 승객이 2019년 대비 코로나 시국 이전과 비교를 하는 거죠. 2019년 대비 30%가 넘게 뚝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드 사태 직후보다 더 악화된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사람 대신 택배만 오간다라고 하죠. 택배만. 여기 보겠습니다. 알테쉬. 해외 직구 인기의 여파로 중국발 택배는 연일 밀려온다. 알테쉬. 알리. 테무. 쉬인, 네. 이름이 사실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게 좀 뭐냐? 중국 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G마켓, 11번가 이런 중국 플랫폼의 이 해외 직구 인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택배만 온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 다른 경기가 좋으면 이런 부분이 눈에 안 띌 수도 있죠. 근데 왜 이런 거냐? 왜가 궁금합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인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 할 요인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도 좀 같이 볼까요? 김은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양국 관계가 더 경색이 되면 아무래도 희토류, 요소수 같은 물자 공급을 중단할 리스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중 관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관계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경기가 좋으면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크게 눈에 안 띌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눈에 띕니다. 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금융위기 전보다 더 올랐다. 뭐가?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환율, 여기 지금 그래프 보이시나요? 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1,400원도 뚫었다라는 기사도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어요. 그리고 다시 1,380원 또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환율, 원달러 환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강달러라 그랬죠. 이제는 킹달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적인 킹달러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돼 있는데 물가는 또 오르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려 섞인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 미리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경고인 거죠.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공채의 종말 삼성만 남았다. 네, 이제 공채가 다른데 하나도 안 하고 삼성만 공채를 보더라라는 거예요. 주요 대기업 상시 채용 64%가 넘었다. 연공제 약화, 임금, 이 노사 구조가 좀 급변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경기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기업 입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바로 상시 채용입니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네. 다만 전체적으로 뽑는 규모가 공채랑 상시 채용이랑 줄어들면 그건 또 경기에 큰 흐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거겠죠. 그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한동훈 윤 대통령 용산 초청 사양, 총선 책임론 갈등 해석입니다. 네, 윤 대통령 총선이 끝나고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전원을 용산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사양했다라는 거죠. 네, 여기를 보겠습니다. 건강상 이유다라는 건데 원래대로면 오늘 만났어야 되는데 건강상 이유로 일단 초청을 사양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 한동훈 위원장 대통령 배신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앞서서 나왔었죠. 한동훈 위원장 용산 초청은 사양했지만 SNS에 글을 올려서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다라고 반박 아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윤 총리 인선 협조당부 25만 원 지원금 요청입니다. 네, 이게 지난 19일 지난 금요일이었었죠. 지난 금요일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했습니다. 우리 만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 기다리던 바입니다. 바로
회담하기로 성사가 됐습니다. 다만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길 보겠습니다. 회담 날짜 24일이나 25일이 유력하다.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이번 주에 만날 걸로 보인다라는 건데 관건은 요겁니다. 첫 회담 핵심 의제가 뭐냐? 윤 대통령은 총리 인선 협조. 이재명 대표는 25만 원 지원금. 저마다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정부 한발 후퇴해도 의료계는 동결 보수. 네, 지금 이 의정 갈등이 2달이 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부가 의대 학생들이 정원 규모를 좀 이 50%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동적으로 좀 고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부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동결 보수. 네, 의료계는 계속해서 백지화 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의료개혁 특위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의료계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달이 넘어가고 있는 이 갈등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이 의료계로 향해 있다는 점도 의료계가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화사하게 피어있는 화단입니다. 근데 화단을 보자는 건 아니고요. 요걸 좀 보겠습니다. 화단 위에 꽂혀있는 이건 뭐냐? 5년 92일 13시간 53초. 네. 이게 대체 뭐냐? 이게 기후 위기 시계입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데까지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은 5년 남짓이다. 5년 하고 92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찍은 사진이니까 지금은 또 더 시간이 줄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대체 왜 이 사진을 골랐느냐? 오늘이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 지금 기후위기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지금 기후변화가 이 턱 밑을 넘어서 코끝까지 왔다라고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지구가 상당히 아프고 힘들어한다. 네, 지금 지구의 날이 무려 54회째입니다. 54회째. 알고 계셨나요? 네. 오늘 저녁 8시에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전국에 10분 동안 8시부터 8시 10분까지 소등에 다 같이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월요일이죠. 찌뿌둥한 몸 비타민 E로 회복하시라고 비타민 E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오징어 튀김이 분식집에 없다니 띠로리. 네, 저만 띠로리인가요? 네, 오징어 튀김이 분식집에 없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없다라는 겁니다. 왜가 중요한 거죠. 2배 오른 금징어다. 마진이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대체 얼마나 올랐느냐? 지난 2월 무렵부터 튀김 재료인 냉동 오징어 가격이 800g에 8,000원에서 15,000원으로 2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마진이 없는데 팔 수가 없겠죠. 네. 오징어 값이 지금 금징어가 됐다라는 건데 근데 오징어 값만 올랐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2월 먹거리 물가 6.95% 올라 OECD 35개국 중에 3위다라는 겁니다. 먹거리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래, 물가 오른 거 어제 오늘 일이야 그랬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세계적으로 다 올랐다라고 했었는데 OECD 35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3위로 굉장히 높은 폭으로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세계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금 조금 주춤한 선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일이랑 채소 중심으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럴 때 드는 생각, 왜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 월급은 제자리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평균 연봉 5천만 원 시대. 대기업 중소격차도 벌어졌다. 일단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평균은 1등부터 꼴등까지 다 합해서 명수로 나눈 겁니다. 때문에 체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위소득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어쨌거나 평균 연봉이 예전보다 더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올라간 걸 보니까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요길 살짝 보겠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연임금 총액 연봉은 4,296만 원, 약 한 4,300만 원. 300인 이상 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6,968만 원, 4,300만 원 대 7,0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심하다라는 거. 월급이 안 오른 건 아닌데 오른 사람은 더 오른 것 같고 나는 조금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양극화는 갈등의 씨앗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 씨앗이 싹을 틔우기 전에 혹은 싹을 틔웠어도 싹 차원의 싹을 자르는 게 정부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동상이몽입니다. 근데 물음표가 붙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국민일보입니다. 윤 총리 인선 협조당부 25만 원 지원금 요청. 아까 저희가 일면에서 소개해드린 바로 그 내용이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지난주 금요일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에 만나자. 언제 만날까요?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ASAP, as soon as possible, 빠를수록 좋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어요. 바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첫 회담 핵심 의제에 주목이 된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어떤 의제가 논의가 될지 저희 그래픽 같이 볼까요? 잘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자는 사안. 요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요거 추경 편성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고 대통령실은 일단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공식적으로는 뭐 검토 중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곡관리법 개정안. 네, 지금 사실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었는데 다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가 됐죠.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직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일단 수용이 어렵다. 처음에 거부한 거가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 후임 인선입니다. 국무총리 국회 인준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야권 인사를 중용할 땐 야당에 먼저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쇄신 의지가 좀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이거 총리 인준에 야당 협조 구할 거다. 이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입장인 거고요.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이거 통과시킬 거다.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일단은 침묵입니다. 일단은 말을 아끼고 이 돌아가는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죠. 1인당 25만 원 지급부터 최상병 특검법까지 쭉 있는데 아까 저희 국민일보 제목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저희 키워드가 동상이몽 물음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리 인선 협조, 이재명 대표는 25만 원 지원금 요청. 서로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선 총리 인선에 대해서 좀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갈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선웅 의원님, 야당에서 일단 윤 대통령이 총리 인선이 제일 관건이다라는 입장을 지금 갖고 나갈 거거든요, 회담에서. 그럼 이재명 대표는 관련해서 어떤 대답을 갖고 나갈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재명 야당 대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로 가장 두 분이 가장 가까워진 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볼 때 지금 이제 형식상은 약간 협치의 모양새가 좀 갖춰졌다. 네. 어찌됐든 지금 대통령께서 총리 임명 전에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림새는 약간 야당 대표한테 총리 인준을 의견을 구하는 약간 이런 모양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저런 의제가 당연히 오르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제 일전에도 언급했듯이 이번 의제는 민생이다. 그래서 뭐 민생지원금 25만 원 관련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전에 나왔던 뭐 최상병 특검이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갈등 이슈 있잖아요. 이 갈등 이슈가 뭐 지지층 때문에 이제 의제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방점은 아마도 민생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윤 대통령은 총리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를 좀 부탁을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동안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었던 게 처음에 나왔던 게 박영선 총리설 한참 논란이 됐었죠.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박영선 총리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닌데 싫다는 건 아닌데 야당 입장에서 이게 좀 절차가 잘못이 됐다. 처음에 우리랑 먼저 얘기를 하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훅 던지고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만나서 박영선 총리 어떻습니까? 라고 직접 영수회담으로 만나서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박영선 총리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한테 홍준표 빼내가서 민주당 상임 고문시키겠다 그러면 오케이 하겠냐? 홍준표는 응하겠냐?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원규 위원님,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 글은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반영을 한 것이냐. 박영선 총리 카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해도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앞서서 이제 절차상 아까 네. 여선웅 의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간보기처럼 한 게 제일 패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야당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한 다음에 그럼 야당 인사 중용이 어떻겠느냐, 박연선 그 전 장관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가 생략된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떠보기식으로 대통령실 측근발 그런 기사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미 야당에서는 불쾌감을 호소한 거고요. 그 불쾌감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더 이상 야당 인사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협조해주지 못하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반영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복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수회담은 열리는 것 자체는 참 의미는 있지만 조금 좀 두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 함정이 있는 부분이 총리 인선 협조를 당부할 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이런 총리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협조해달라, 그렇게 인준을 통과해달라 이런 식으로 통보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분명히 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반발을 살 것이고요. 그리고 더 하나는 저 아까 국민일보 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25만 원 지원금을 요청하고 네. 있고 그걸 민생의 아젠다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함정이 있는 게요. 25만 원 지원금은 기본소득이라는 인프라나 복지 방향이 정립이 될 때 사실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정부 때 그때 비상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라는 복지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이걸 받았다고 했을 때 이거를 또 이례적으로 소모하게 되면은 여당 쪽에서는 그거 봐라 이거 현금성 포퓰리즘 아니었냐 야당 쪽에서는 복지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대립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영수회담에 요번에는 네. 저는 상설 협의체 정도를 마련하는 어떤 그 소프트한 그 만남에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설 협의체를 만든다는 그 정도의 선에서 좀 첫 발은 내디뎌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죠. 사실 이 야당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상설 주기적으로도 만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성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일단 그럼 첫 발을 잘 내디뎌야 다음 발이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김광삼 변호사님. 아까 이제 정청래 의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연결해서 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홍준표 시장하고 박영선 전 의원은 완전 차원이 틀리죠. 홍준표 시장이 민주당 상임고문 가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박영선 전 의원이 총리 가는 것은 네.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비유가 적절하지 않고요. 홍준표 시장이 민주당 상임고문 간다고 해서 뭐 반대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건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일단 이제 협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만나자고 딱 하니까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공격이 멈췄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영선 전 의원 총리와 관련해서도 지금 박영선 전 총리는 제가 볼 때는 총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대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협치하고 만나자고 하니까 우리가 박영선 전 의원이 총리 되는 것을
뭐 싫어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협치 시작인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던진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네. 아 만나자고 하니까 뭐 박영선 전 의원은 전형적인 민주당의 뭐 상당히 뿌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 이런 사람이 저쪽 가서 총리를 하면 사실 민주당에도 뭐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에 가면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5만 원 지원금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까지 대통령은 뭐 마약이다, 포퓰리즘이다, 미래를 망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 이 부분은 안 받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노려해버리면 향후에 협치가 완전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의 조정이 있든지 아니면 그대로 다 받든지 일단 하면서 총리 인준이랄지 이런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이 1인당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 카드는 물 건너간 건 아니다. 본인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건 아니지 절차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살아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선웅 의원님. 살아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이 문제는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약간 협치하는 모양새가 이제 없었는데 네. 저는 이번 대통령 뭐 영수회담을 계기로 협치하는 모양새는 갖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밑에서 어떤 인물이 맞을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뭐 여당 내에서 네. 사실은 좀 이게 박영선 카드를 아니면 또 대통령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야당 대표한테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약간 결재를 구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에서 굉장히 반발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이제 사실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 협조가 필요한 지금 시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야당이 아니라 여당 협조를 구하는 시국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영수회담을 통해서 만약에 뭐 영수회담은 용어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만남에 있어서 총리 후보가 정해져도 그게 또 이 여권 내부에서 동의가 되는지도 같이 지켜봐야 된다. 그 국면까지 좀 지나갔다라는 말씀이 지금 나와요. 네. 근데 지금 요 총리 인선 관련한 협치는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 말씀 중에 나왔죠.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서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현금 살포 마약이라던 윤, 이와 25만 원 지원금 접점 찾을지 주목. 네, 지금 얘기 중에 나왔죠. 1인당 25만 원, 요거 지원금 주는 거, 요거 나는 얘기할 겁니다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거든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네, 어쨌든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죠. 그때 뭐 얘기를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좀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민생 관련된 개선책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할 거다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는데 앞서 먼저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 현금 살포는 마약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제목처럼 접점을 찾을지 주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접점. 윤주진 위원님.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은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아예 공을 민주당이 또 넘겨버리는 방법도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만 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와 정책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정 긴축의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기로 한 마당에 네. 야당에서 가장 제1순위로 거론하고 있는 정책적인 과제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어렵죠. 그거는 결국은 이 회담을 박차고 나오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용산에서 25만 원 이 지원금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물가를 또 높일 수도 있고 금리에도 압박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는 건 설명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면 해라. 그리고 그 책임은 민주당이 지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기조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신 총리 인준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나의 의견을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서로 거래성의 어떤 협의가 돼야지만 이번 회담이 성과를 내는 것이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데 요건 해달라. 이런 식의 회담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이 회담을 박차고 나가겠죠. 그럼 지금 말씀은 일단 1인당 25만 원 지원금 관련해선 받긴 받을 것이다라는 데 지금 무게를 두셨거든요. 주원기 위원님. 예, 근데 유주정 의원님 말씀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만날 때 핵심 의제를 오히려 최상병 특검법 문제를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25만 합니다. 원이 아니라? 예, 25만 원 문제는 지금 윤주정 의원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핑퐁 게임이 될 수가 있어요. 저 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더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게 야당이 주장하는 거의 한계다라는 그 프레임에 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게 민생과 무관한 게 아니라 국민의 정서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협의하는 게 마지노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에 힘을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살짝 또 얘기가 좀 달라요. 오늘 만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예요. 어깨 동무를 했습니다. 다리도 묶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단을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까지 올라가는 계단인데 의료개혁, 물가, 민생, 경제, 협치. 네. 지금 시작은 의료개혁부터 해서 물가, 민생, 경제, 협치까지 올라갈 계단이 많다라는 겁니다. 임기 첫 영수회담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선 첫 번째를 의료개혁이다라고 뒀어요. 의료개혁. 근데 지금 사실 뭐를 첫 번째 안건으로 둘 것이냐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뭐가 첫 번째로 가야 될까요? 국민일보는 일단 첫 번째 의료개혁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마 현안 중에 이제 의료 개혁도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민생이 가장 중요하고 민생이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이제 특검법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의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의견을 게시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그것들 자체가 사실은 의협이랄지 의사들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사 측에서는 좀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증원 한 명도 안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민주당의 입장 자체는 의료개혁을 해야 하고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면에서는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방법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부랄지 아니면 대통령 입장이 굉장히 완화됐고 더군다나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뭐 50% 증원을 감안하면서도 자율적으로 하라 했지만 사실 이것도 먹히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난제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협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 민주당도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통령실이 수용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네. 아니 협의점에 이룰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문제다고 보고 민생이 가장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길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눈앞에 있는 총리 인준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생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째 의제는 25만 원 지급과 관련된 총괄적인 민생. 네. 그 다음에는 뭐 의료개혁, 특검 이런 것들이 아마 부수적으로 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두 번째, 세 번째 만남도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이어지려면 첫 번째 만남이 상호 만족스러워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단추를 뭐부터 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뭐 이번 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쯤 만날 거다라는 대략적인 일정이 흘러나오고 있죠. 근데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하니까 나도 한마디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좀 만납시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누구? 조국 대표입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게 돼서 다행이다. 제가 제안한 만남도 수용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라고 조국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둘만 만나지 말고 나도 좀 만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 얘기한 게 아니죠.
이 앞서서도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올리기 전에 어떤 글을 올렸느냐 볼까요? 이제 이게 지금 19일 날 올린 글입니다. 윤 대통령 공식 기념식 4.19 공식 기념식 참석하지 않고 오전 8시에 조조 참배를 하는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돼 아쉽다. 조국 대표도 참배하러 갔고요. 윤 대통령도 아침 일찍 참배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날 수 있었는데 첫 악수가 무산돼서 아쉽다. 정말 만나고 싶은 것 같죠. 정말 만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뭐라고 했느냐. 자기 애가 과하다는 생각이다. 숭고한 의미가 정쟁으로 얼룩지는 게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가 좋으면 좋아질수록 조국 대표 입장에선 좀 조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총선 이후에 이제 야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서 조국 대표가 이제 우뚝 올라섰죠. 네. 급기야 이제 대권 주자로도 이제 명백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독대를 해서 만나게 돼버리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야권의 가장 강력한 그리고 유일한 지도자로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든 원튼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당연히 지분을 가져가야 되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존재감이 묻힐 수가 있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도 한 명의 야권의 지도자로서 인정해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것이 원내 교섭단체 20명을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네. 그것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야권 이후에 오히려 민주당과의 어떤 갈등이 조금씩 더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만남을 촉구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조국 대표의 모습이 더 본인의 약간 입지를 좁히는 것이 아닌가 좀 여유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지금 모두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구조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조국 대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